네, 뜬금 질문 코너 듣고 왔고요. 예, 본 토크 시작할게요. 지난주죠. 1부에서는 평지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평지붕 얘기하다가 뭔가 지붕에 대해서 더 얘기할 듯 하다가 탁 끊고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경사지붕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붕 재료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사지붕 이야기. 네, 경사지붕은 경사진 지붕입니다. 그렇죠. 네. 아, 어렵네. 시작부터 너무 어렵게 간 거야? 어렵네. 경사. 기울기를 가진 지붕입니다. 좀 더 쉽게. 근데 그게 이제 양쪽 지붕들이 다 이렇게 기울기를 가진 경우도 있고 한 면만 기울기를 가진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사 지붕들이 있죠. 우리 한옥도 전통 건축인 한옥도 경사지붕이죠. 돔은 뭐예요? 돔. 돔은 돔이에요. 돔도 경사 지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돔이 일체형일 경우는 돔. 평면은 아니니까. 아무튼 최근에 그 강 소장님 지으신 집도 경사 지붕이었잖아요. 경사지붕과 평지붕이 섞여 있죠. 아, 섞여 있어요? 네. 아, 섞어서 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아까 있구나. 마름모 같이. 뭐죠? 그거는? 마름모? 마름모 뭐죠? 마름모는 뭐지? 아니, 평지붕이었다가 끝에만 이렇게 딱 꺾어지는. 아니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평지붕이고 여기는 이런 경사 식으로 지붕이고. 남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케치에서 가르쳐줬어. 이해했어요? 일단 교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첨탑 하나의 지붕인데 각도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는 평이고 하나는 각도가 있고 이게 아니라 네. 아예 이제 건물의 덩어리들이 건물의 일부분은 네. 아예 경사지붕으로 끝나고 네. 다른 다른 쪽 부분은 평으로 끝나고 어떤 집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경사지붕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그 지붕의 밑면은 다 경사면 경사, 평이면 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경사지붕은 방수에서 아주 유리하죠. 그 평지붕에 비하면 저번 주에 우리 평지붕은 약간 물을 담고 있을 수도 네. 있어서 방수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사는 일단 물을 흘리는 구조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죠. 평지붕보다는. 요즘 경사지붕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그렇게 옛날 집들 말고는 그쵸. 새로 지어지는 집들의 경사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아진 것 같죠. 옛날 집들도 경사가 요즘 지어지는 경사지붕 그 각이 되게 예리하죠. 예각에 가까운 집들이 많은데 옛날 집들 경사들은 대부분 둔각이죠. 지붕이 펑퍼짐하게 네. 누워있다. 요새 그렇게 예리하게 생긴 지붕들에도 기와가 다 있나요? 네. 기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재료로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기와 종류도 사실 되게 많아요. 요새 쓰는 게. 그러니까 경사지붕이라고 해서 꼭 기와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재료는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지붕 재료들도. 그러면은 그 경사지붕은 아까 얘기했던 평지붕에 그 옆에 올라오는 애 파라펜. 걔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네. 그걸 덮은 거니까. 이렇게. 지붕이 덮고 있으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죠. 보통은 처마가 좀 더 나오잖아요. 처마 없는 경사지붕 집도 가끔 있는데 뭐 결국은 건축주분들이 처마를 빼달라고 하시거나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마 없는 집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뭔가 어닝이나 그런 차양이나 이런 따로 그런 것도 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경사지붕은 대체로는 처마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처마가 없어도 어쨌든 파라펫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파라펫은 필요가 없죠. 보통은 사람들이 경사지붕을 건축주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락인 것 같아요.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다락. 면적에 잡히지 않는 추가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그거는 거니까. 건축주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의 생각이라면 아이는 그냥 다락에 그렇죠. 대한 로망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다락에 대한 로망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그 공간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네. 다락은 다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보면 뭔가 나만의 공간인 것 같고 막. 제가 예전에 할머니 댁에 다락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쁜 뭐 경사지붕에 창문이 뚫려 있고 이런 다락이 아니라 그냥 진짜 광. 그 흙집에 부엌 위쪽에 있는 방. 뭔가 아랫목 뒤쪽에 이렇게 미닫이 열면은 안에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다락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은 그런 공간 좋아하나. 나만의 공간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요새 그래서 인디언 텐트가 인기가 많으니까. 인디언 텐트. 집집마다 다 있던데 애들 있는 집은. 다락은 그 일단은 다락의 천정 높이의 평균이 1.8m가 안 될 때 다락이라고 해요. 법적으로. 다락은 경사지붕 아니어도 평지붕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경사지붕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죠. 평균 값을 높이. 내니까. 천정 높이의 평균값이 평지붕이면은 그냥 딱 이게 1.8이어야 되는데 경사지붕은 이렇게 내가 설 수 경사가 있는 됐으니까. 곳도 있고 평일 때는 1.5 아닌가요? 경사일 때만 1.8이고. 경사지붕일 경우 평균 증고 1.8m 이하, 평지붕일 경우에는 1.5m 이하일 경우 다락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걸 좀 빡빡하게 법으로 정해놓지 왜? 그걸 편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왜냐면 때문에 그게 면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세금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런 면적이 안 들어가는데 네. 규제를 안 해놓으면은 너도 나도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안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어떤 기준은 다 있게 마련이죠. 뭐 발코니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고 그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규제해 나가다 보니까 법이 법률들이 산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됐구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막 다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다양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사지붕하면 딱 박공지붕 형태였는데 요즘에 오히려 되게 박공지붕을 많이 한 거. 요즘에 많이 딱 박공지붕이 뭐죠? 그러니까 그 양쪽에 다 박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울기가 아니라 딱 각도가 똑같은 양쪽 다.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집이라는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그 박공 형태를 요즘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유행인가? 약간 유행, 약간 집 같은 느낌도 주고 약간 뭐 친근한 느낌도 좀 주는 건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너무 그런 작가주의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뭐 그래서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사실 건축가들이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박공지붕. 딱 집이라는 거를 연상시킨 어떤 형태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신 처마를 안 빼고 하는 그쵸. 것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건축가가 지은 처마가 안 뺀 집에 사는 분이 이렇게 글 쓴 거 봤는데 아니 뭐 어떤 분은 어닝을 달았대요. 근데 어떤 분은 비 막 들이치는 날은 어닝이 있든 없든 어쨌든 비가 안으로 들이치더라. 처마가 있어도 어차피 안으로 들이치더라. 나는 그냥 없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닝이라는 게 뭐야? 천막 같은 거 앞에만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위에 햇빛 가리개로 이렇게 앞으로 뺀 그건 또 그 캐노피랑 또 다른 거야? 캐노피는 건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붙이는 거고요. 어닝은 천막 같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들이에요. 접었다 폈다. 카페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거든요. 처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은 건축가의 의도도 알고 뭐 서로 안다면 서로 감수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처마가 한옥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처마가 나와 있는 경사지붕은. 처마가 없다는 거는 외벽이 끝나면서 지붕도 같이 끝나버리는 거.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 이제 이것도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 개인의 취향 같은 것도 있는데 저번에 저희 뭐 이중창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처마가 안 나와 있는 지붕이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건축주. 익숙치 않은가 보다. 익숙치 않고 뭔가 그 이제 또 건축하는 사람들이 재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외벽의 재료와 지붕의 재료를 같이 써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의도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건축주분이 이제 딱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거라서 딱 보여드렸어요. 네. 이런 느낌이다라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머리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집이 있다. 뭔가 뚜껑이 제대로 견고하게 딱 덮여져 있는 느낌을 안 주는 거예요. 처마가 안 나와 있고 재료가 같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게 메스가 더 정리되게 딱 이렇게 뭔가 그런 거를 의도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대머리 같다고 대머리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말문이 그렇지. 딱 막혔었던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뺐어요. 시골에서는 그렇게 지금 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럼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저건 뭐요? 집이요? 창고를 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창고가 짓다 생겼으니까. 짓다 말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평지붕도 처마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네. 뭐 기능적으로는 난 그래서 괜찮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느낌은 근데 좀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잡지나 막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익숙해진 거고. 근데 그런 경사지붕들은 요즘에 신도시나 이런 곳에는 항상 단독주택지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단독주택은 제한을 둬요. 경사지붕으로 하라고. 그렇죠. 경사도도 아 진짜요? 기준을 두거든요. 막 범위를. 그런 거예요. 3분의 1 이상 경사지붕을 만들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러면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네? 아니. 아니, 그 집에서. 아 집에서? 어. 아 그래요? 지붕 위에서 딱 내려보다 본 면적, 수평 투영 면적에서 3분의 1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해라. 라는 데도 있고, 단독주택은 무조건 경사지붕으로 해라라는 데도 있고. 왜 그러지? 왜 경사지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그걸 되게 모르겠어요. 많은 추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에서 본 미국의 목조주택 단지를 염두에 두고 건축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 이 염두에 두는 거랑 진짜 하는 거랑은 그러니까 틀리잖아. 우리나라는 가능했지.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처음에 그런 막 일산이나 이런데 주택 단지 신도시 만들 때 그런 규정을 넣었었거든요. 그게 그런 미국 북미식 단독주택 단지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만든 것 같은데 차이점은 그리고 막 그런 다른 조건들도 있잖아요. 뭐 담을 없앤다든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담장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쵸. 1m 못 넘게 돼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생울타리로 하라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집과 집이 머니까. 그러니까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담장 못하게 하는 바람에 집들이 오히려 폐쇄적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들이 앞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뒤로 열려. 땅은 좁은데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담장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제 목적이랑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경사지붕도 뭐 그런 얘기들이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막 집장사들의 잔치가 되기도 하고 다 비슷한 경사지붕 집들. 보통은 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그 경사의 뭐 일면으로만 경사를 할지 뭐 이면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요즘에도 있나? 하여튼 한때 이제 많이 만들 때는 블럭형 단독주택 단지라는 거 자체가 있어요. 그 용지, 네.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이름 자체가 블럭형 단독주택 단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블럭으로 집을 짓는데 그 블럭 단위가 비슷한 이미지에,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구시가지나 이런 데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너무 다 제각각으로 만드니까 뭔가 이렇게 이 구역을 설정하는 어떤 이미지를 비슷하게 가자. 통일감을 주겠다. 통일감을 주자. 이런 의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원래 거기가 원래 뭐 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를 근거로 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어쨌든 단순히 그냥 거기를 비슷한 이미지로 아니, 중구난방으로 안 하게. 누가 만드는 거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느 동네 만들 때 그런 뭐 도시계획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어요. 막 만들고 난 다음에 딴 데서 또 지구단위 계획 새로 들어가면서 그 지침을 갖다 쓰면서 조금 수정한다든가 막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또 딴 데서 만들면서 여기 거를 또 갖다 써. 막 이러면서 제가 볼 땐 이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전원주택 단지가 막 그치. 생기면서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넓게 파는 거지.
그 사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생기니까 그렇게 쪼개서 팔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필지가 사이즈가 일단 커요. 블럭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지라는 여러 개가 거는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서 이게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다 또 제한이 있거든요. 뭐 19개 이하 단독주택으로 필지를 나눠서 할 때는 그다음에 규모도 뭐 3층 이하 뭐 그렇게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몇 명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블럭의 이미지를 비슷하게. 그래서 땅도 크게 해서 팔고 거기에 지어지는 형태도 좀 규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도시를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의 그럼 이미지나. 그 큰 땅을 산 사업자는 그냥 자기가 파는 거죠. 각자 그쵸. 개인한테 땅을 따로 하나씩 아파트 그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땅을 하나씩 그렇게 분양하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다 지을 수도 기본적으로는 있고. 다 그 땅을 지어서, 다 한꺼번에 네, 할 수도 그래서 있고. 한참 옛날에 되게 뭐 한 10억, 20억 하는 그런 빌라들이 한참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블럭형 단독주택 단지에 그런 것들이 막 지어졌고 단독주택으로 할 때는 필지를 나눠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팔 수는 있는데 그거를 처음 계획할 때는 이미 디자인이 많이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계속 거의 설계 변경을 계속 하는 그런 그 그런. 전원주택 단지 그런 거 만들어 그런 게 막 팔듯이. 생기면서 생긴 건데 그 제가 상주에 와이프 할머님께서 살고 계셔서 지난번에 내려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전원주택 단지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한 열 몇 개 동이 이제 서 있는데 정말 마을하고 안 어울리게 진짜 정말 생뚱맞게 마을 입구에 그것도 딱 있는데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너무하다. 그게 이제 상주가 거기는 이제 감이 유명해서 나무마다 이제 감이 다 열려 있고 막 그 주변이 되게 좋은데 그냥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그런 전원주택 단지가 정말 생뚱맞은 그런 모양으로 딱 2, 3층짜리로 이렇게 쭉 서 있으니까 정말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규제를 못 짓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예전에는 막 경사지붕 그런 제한이 있으면 막 그거를 어떻게든 경사를 만들면서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경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그래서 좀 다른 박공 지붕이 아닌 막 한 면으로 지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완전히 좀 비틀어진 형태의 지붕을 막 넣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참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건축주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건축가가 이제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주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그거를. 그렇죠. 건축주의 집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규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그냥 풀어놓고 그냥 평지붕으로 하던 경사지붕으로 하던 그냥 뭐 놔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천편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제가 1부 때 그 얘기했잖아요. 헤이리에는 경사지붕 불허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맨날 경사지붕 해야 한다는 거에 막 반발을 막 많이 하는데 헤이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금지인데 어쨌든 이용자들이 경사지붕이 좋은지 평지붕이 좋은지 그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한 거지. 꼭 뭐 평지붕으로 쭉 규제를 하는 게 더 낫다. 뭐 경사지붕으로 규제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 그 옛날에 한때는 그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저게 옥상에 빨래 못 널게 하려고 경사지붕 하라고 하는 거다. 막 이런. 실제 그런 얘기 저 들은 적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규제 같은 것들은 그런 반발을 사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요즘 계획된 신도시나 계획구역 같은 곳은 다 경사지붕이거든요. 단독주택은. 경사도까지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전체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건축주들, 건축가들, 시공자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공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뀐다면, 전체 사회 분위기가 바뀐다면 이런 규제가 필요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도시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서 좀 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담을 없애라고 했더니 모든 집들이 폐쇄적이 된다든가 뭐 이러면 그 규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지붕 재료 막 궁금해 하셨잖아요. 지붕 재료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붕에 쓰이는 재료. 지붕 재료가 찾아보려면은 은근 되게 없어요. 그렇지. 아, 지붕을 할 수 있는 재료가요? 네. 방수 때문에? 방수인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외벽에 쓸 수 있는 재료를 지붕에 쓸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방수 때문이죠. 대부분 다 보면. 방수 때문이죠. 경사 지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싸고 저렴하고 많이 하는 것들이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싱글. 있어요. 그게 이제 농촌 같은데 가면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잘 안 쓰고 싶어하는. 네. 그 다음에 기와도 있고. 근데 기와도 종류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많아서 가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가 많죠. 네. 심지어 그리고- 금속 기와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철판들. 주로 이렇게 큰 면이 있어서 접어서 뭔가 물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있고. 그렇죠. 크게 따지면 그 정도인 것 그거죠. 같아요. 크게 예. 따지면. 예. 그 기와 같은 경우는 기와는 그냥 얹는 거고 그 안쪽에다가 뭘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냥 모양으로 얹는 게 아니었어요? 모양으로 얹죠. 예. 그치만 방수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붕 이제 골조하고 난 다음에 네. 방수를 다 해요. 아. 방수 시트를 예, 깔아서 시트를 깔거나 목조 주택에 쓰는 것처럼 OSB를 깔고 그 위에 또 시트지를 덮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근데 기와 종류별로 좀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좀 저번에 한번 알아봤던 애는 그 각파이프라고 하는 네. 그런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틀을 다 짜서 네. 그 위에 기아를 얹는 거예요. 기아를 잡아줄 수 있는 틀을 다시 다 만들어요. 그리고 기아를 다시 얹는 거예요. 지붕에다 위에다 얹는 게 아니라. 예, 예. 한옥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얹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와가 무게가 또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바람에 안 날아가니까. 근데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되게 얇아요. 얇아서 이제 붙이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싱글. 그게 그러니까 일반 도시에 있는 허니컴처럼 육각형 모양인 것도 있고 좀 얇은데 기와 모양이긴 한데 기와는 아닌 납작한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약간 까끌까끌한 재질의 사포 같은 거. 굵은 사포처럼 생긴 갈색. 방지 그 그런 매트 같이 생긴 거 생긴 말고는. 거 지붕 있는 거 까만색이나 갈색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 네, 그게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좀 쓰는 게 있긴 있어요. 경사 지붕에는. 기와 중에 그 적산목으로 만든 기와가 있더라고요. 네. 기와 중에도 나무 기와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너와집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지. 기본적으로 방수는 너와집. 걔네가 한다고 볼 순 없고 방수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은 물을 흘려만 보내. 외장으로만 보내는 거죠. 일단 기와는 어쨌든 얻는 방식이나 이런 건 강 소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긴 한데 디자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와를 하기로 한 다음에 재료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외장과 그 건물에 갖고 있는 주된 재료하고 특히 경사 지붕을 할 때는 외부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네, 지붕면이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고려를 해요. 어울리는 재료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벽 재료랑도 어울려야 되니까.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그럼.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쉽지 않은 고민이에요. 지붕 재료는. 그리고 금속 재료들도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금속 기와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 징크일까? 칼라강판일까? 칼라강판이죠. 그런가? 좀 잘 지었다 싶은데 칼라강판이죠. 가면 징크가 있고 보통은 칼라강판 많이 쓰는데 근데 아마 그냥 보시기에는 구분하시기는 어려우실 네. 거예요. 징크하고 칼라강판. 칼라 강판이란 거는 그냥 철판인가요? 철판인데 칼라가 있는 거지. 징크처럼 도색이 돼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고 예, 징크가 아연도 처리가 된 거죠. 아연도 강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는 게 징크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정도 보고 칼라강판 한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부식의 이런 철로 거에 따라서. 지붕을 한 거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에. 아니요, 많이 요즘 보셨을 굉장히 거예요. 많이 어디서? 했어요. 특히 요새 관공서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막 공면으로 된 지붕 이런 거. 아. 네.
그런 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막 응. 말려서 예, 이렇게 쫙 예, 올라. 예. 그걸 돌출이음이라고 하는데.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쵸. 갈아 올리고. 철판의 그 장점이 그거죠. 어떤 형태라도 일단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경사지붕에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런 거는 되게. 거의 외벽이랑 같은 재료. 같이도 할 수 할 수도 있어요. 있죠. 같이 할 수 있지. 같이 할 이거는 수 있죠. 이건 같이 할 수 음. 있는 재료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하죠. 쓰이는 네, 것 같아요. 한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외벽부터 같이 타고 올라가서 지붕까지. 그게 생각났어요. 그 DDP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것도 아. 마찬가지인가요? DDP는 좀 다른 패널이에요. 그거는 징크나 이런 게 아니라 더 그거 비싸고 더 좋아. 타공이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음. 구멍이 뚫려 있는데 3차원으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하나 다 따로 제작한 걸걸요 아마. 그 네, DDP는 다. 그거 동영상을 봤는데 그거 틀을 만드는 거 자체가 선박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그 기술을 가져서 하는데 그게 이렇게 판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연필을 뭐 여러 개 꽂아놓는 것처럼 그런 막대기들이 이렇게 쫙 꽂혀 있고 그게 각도에 따라서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 형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는 각각 다른 그 판넬을 다 찍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과 시간과 이런 걸 들이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어쨌든 금속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와가 옛날부터 한옥 때부터 많이 쓰였으니까 그 넘어간 집들에서도 단독주택들은 기와 집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죠. 시멘트 기와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고 슬레이트. 그치 그쵸? 슬레이트. 슬레이트도 있고 기와 모양대로 강판을 떠가지고 지붕에 얹는 것도 있어요. 그 금속 기와라고 부르는데 모듈이 있어요. 일정 모듈로 기와 얹어져 있는 모양처럼 생겼어. 찍어서 나온 거지. 그걸 계속 이어붙이는 거죠. 슬레이트는 천연 슬레이트, 성면 슬레이트인데 요새는 뭐 잘 쓰지 않는 재료기는 해요. 천연 슬레이트는 잘 깨지고 성면은 요새 몸에 안 좋다는 게 있어서 사용이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성면 슬레이트 그거 철거하고 막 이러는데 뭐 조금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막 처리 비용도 들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집을 고를 때는 성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집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 파란색 그 플라스틱 같은 슬레이트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파란색 플라스틱 같은 슬레이트? 얇은 그거 투명. 얇은 거 투명? 아, 그, 투명? 그게- 이렇게 예. 이렇게 그게 된 슬레이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 그거 슬레이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보통 그거 플라스틱 골판 아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까지는 좋은 아니고 거고. 물결이 어. 물결무늬 쫙 해서 렉산도 이제 렉산 중에도 그렇게 나온 애들이 있고 왜 예전에 그러니까 그 삼겹살 구워 먹고 프라판넬 막 그러는 이런 거잖아. 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슬레이트 아니에요. 투명한 것도 있고 아, 파란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고 그거. 어. 근데 삼겹살 구워 먹던 건 슬레이트일 거예요. 그거는 슬레이트야. 슬레이트. 그건 슬레이트고 근데 그거에 파란색. 그거는 슬레이트가 아니고 아 그래요? 플라스틱 계열이 슬레이트는 원래 그 뭐지 얇은 판석 같은 거예요 원래는. 네. 그걸 슬레이트라고 예, 그러는 거야. 예. 밟으면 깨지는 거. 네, 깨져요. 아. 응. 좀 다른 거죠. 근데 다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막 불렀던 것 같기는 해. 어릴 때. 난 잘 모를 슬레이트인 줄 알고 때. 있었지. 그렇죠. 구분 안 하고 그냥 썼던 것 그때 같아. 막 불렀던 것 같기는 해. 아무튼 지붕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붕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많이 없네요. 어쩜 좋아. 이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범위에 있는 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맨날 눈으로만 보는 거라서. 그리고 지붕을 보려면은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되잖아. 밑에서는 지붕이라는 게 잘 인지가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축주분들이 지붕을 좀 재료로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세요. 가까이서 손에 네. 닿는 부분이 이제 아니니까. 층이 좀 높거나 이러면은 외장은 이제 너무 눈에 보이니까 좋은 걸 쓰고 외장은 되게 좋은 거 썼는데 지붕에 가서는 막 아스팔트 아스팔트 싱글 싱글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뭐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 이거야. 그거 쓰는 거에 있어서 뭐 기능에 문제만 없으면 전혀 상관없는데 라고 하고 이제 어차피 많이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디자인하는데 한쪽에 그 경사는 외부 바깥에서 보이고 네. 다른 쪽은 다른 경사로서 그 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보이는 데는 음. 슬레이트 약간 싼 거 쓰고 여기는 좀 보이니까 비싼 거 쓰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조율하는 게 근데 저희들이 그거는 또 할 일이죠. 그쵸.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실 지붕이라는 게 집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금만 거기서 문제가 생겨도 집의 기능 전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재료를 여러 가지를 쓰게 되면 나중에 보수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수나 이런 데서도 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충돌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건축가들이 제안을 하는 거가 왜 그렇게 제안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붕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른 재료를 그렇게 써버리면은 음, 그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음. 디자인적인 걸 떠나서도 그리고 그 때문에. 반 싼 거 한다고 그냥 돈도 그렇게 차이가 심- 안. 한쪽은 한쪽 신발은 뭐 명품 신발 신고 한쪽은 그냥 일반 그냥 보세 신발 신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뭐 디자인 쪽으로 본다면. 하여튼 좀 뭔가 돈의 문제가 생기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른 제안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는 똑같이 그레이드를 중간점에서 맞춘다든지 다른 제안을 찾아서. 맞아요. 어쨌든 지붕 이야기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예, 저희 다른 코너, 항상 하는 마지막 코너, 저희 집밥 소식 코너 하고 돌아와서 마무리 할게요.